예로부터 숫자 7은 행운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숫자였습니다. 흔히 럭키 세븐이라고 말하죠. 이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을 상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서양 문화의 기독교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서 숫자 7을 완전한 숫자나 절대적인 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했고 7일째를 안식일로 삼은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현재 일요일은 휴일이 되었고 이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서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동양에서도 숫자 7은 예전부터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음양과 오행의 조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일요일은 양, 월요일은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오행이 됩니다. 동양 철학인 이 음양 오행의 합도 역시 7이죠.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1월 오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와 달을 비롯해 육안으로 확인되는 5개의 별인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늘이 주는 7가지 징표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신성시할 수 있게 여겼던 거죠.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숫자 7은 행운을 부르는 길한 기운을 주는 숫자지만 언제나 예외의 상황은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숫자 7은 행운을 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잘못된 신념과 행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불행을 주는 숫자가 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알아볼 이번 미스테리 범죄사건 파일은요, 숫자 7에 대해 아주 이상한 믿음과 집착을 보인 호주의 한 남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1973년 2월 4일 호주 뉴 사우스웨일즈의 한 작은 도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성이 병실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잔뜩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 남성은 지금 초조하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선 남성은 수시로 손톱을 깨물거나 한숨을 내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복도를 서성거렸던 거죠. 그때 멀리서 간호사가 이 남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짓을 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되었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던 남성의 안색이 갑자기 빨갛게 상기되었고요. 서둘러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실 밖으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었답니다. 갓 태어난 작은 아기를 아는 이 남성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향해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된 이 아들의 이름은 크레이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남자의 가정은 이 아이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되돌릴 수 없이 망가져 버렸다고 합니다. 아내의 실수로 아기가 사망했던 거죠. 이 일로 부부간의 사이가 틀어집니다. 남자는 끝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고요. 집을 나왔어요. 그대로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6개월 이 정도가 지났어요. 이때가 1973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이때 사라진 남성이 다시 의외의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나타난 이 남성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73년 8월 24일 자정이 넘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시드니 대부분의 상점이나 식당은 자정이 넘으면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외곽 도시인 엘우드라는 곳에 위치한 캔터버리 호텔인데 이곳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 시드니의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라고 그래요. 이곳에 단골 손님으로 신문 판매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지 앤슨이라고 하는데 평소처럼 이곳에 자주 들렸다 그래요. 잠에 들기 전에 가볍게 술 한잔 하는 것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을 찾았던 거죠. 술을 마시다 보니 이날 혼자 마셨지만 꽤 많은 술을 마셨다 그래요. 약간 기분 좋게 취했을 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거리에는 조지 앤슨 외에도 6명의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이 6명의 사람들이 모두 조지 앤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6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조지 앤슨을 향해 달려들며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조지는 전직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탓에 제대로 반항을 해보지 못하고 일방적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 6명 중 가장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있습니다. 조지의 두개골이 박살날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했고요. 몸 전체를 흉기로 찔러대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적극적이었던 가해자의 이름이 바로 얼마 전에 사망한 아들 크레이그의 아버지자 아내를 버리고 6개월 전에 사라진 그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조지 앤슨의 몸을 칼로 7번이나 찌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7명을 죽여야 돼. 그래야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어. 1973년 8월 24일 집 앞 거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6명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칼에 찔려 사망한 조지 앤슨을 시작으로 시드니 주변 지역에서는 어떤 괴한들에 의해 갑자기 공격을 받아 살해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집니다. 첫 사건 이후 4개월간 총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모두 늦은 시간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어요. 다수에 의한 폭행이 먼저 가해진 뒤 날카로운 흉기로 찔리거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들을 살해한 6명의 범인들 중 사람을 공격하고 살인을 지시한 주동자가 있었겠죠. 바로 조금 전 얘기했던 아내의 실수로 아들을 잃게 된 아버지이자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호주의 찰스 맨슨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매드독 아치볼드 맥카퍼티입니다. 아치볼드 맥카퍼티는 1948년생이에요. 원래 고향은 스코틀랜드라고 하는데 10살에 부모님을 따라 호주로 이민을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대부분을 보냈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릴 때 성장 배경이. 주변 사람들이 몸서리를 칠 정도로 아주 이상한 아이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요. 사이코패스 성향을 조금 드러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대다수의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맥카퍼티도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친구가 강아지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동물들을 상대로 가학행위도 했었다고 그래요.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었던 거죠. 단순히 재미가 있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토끼의 귀를 가위로 자르거나 고양이 꼬리에 불을 붙이는 등의 이 정상적인 아이라면 호기심에라도 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행동을 하면서 자라게 됐던 거죠. 청소년기를 거쳐서 24살이던 때가 1972년인데 이때까지 맥카퍼티가 폭행, 마약, 주거침입, 강도, 차량절도, 성폭행까지 30건에 달하는 범죄를 저질러 옵니다. 소년원이나 어떤 정신치료시설을 계속 들락거리면서 자랐다 그래요. 성인이 되자 24살이 기점입니다. 맥카퍼티가 더 이상 동물을 상대로 하는 잔인한 행동은 멈췄다 그래요. 대신 범행이 진화합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지고 있죠. 범행이 진화돼서 이제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맥카퍼티의 어떤 범죄 방식이 24살을 기점으로 확 변해버렸다는 건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맥카퍼티가 24살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대부라는 영화인데 이걸 본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래요. 이 영화를 본 후 그동안 자신의 삶에 아무런 목적이나 어떤 방향이 없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바로 자신만의 갱단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따라하기로 했었던 거죠. 맥카퍼티는 이후에 여러 곳을 다니며 어떤 자신과 비슷한 어떤 성향이나 문제를 가진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무리지어서 어울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무리를 따르는 가출 소녀들도 상당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을 이끄는 남성에게는 약간 매력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메카퍼티도 시각에 따라 어떤 여성에게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거고요. 사람을 잘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나중에 아내가 되었던 제니스가 바로 이때 이 아치볼드 메카퍼티의 무리를 추종하는 10대 가출 여성 중 한 명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결심했고, 메카퍼티의 가족들은 아들이 결혼을 계기로 그동안의 방황이 좀 멈추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메카퍼티는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린 임산부였던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거나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다른 여성을 데리고 오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했죠. 자,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오자 메카퍼티의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제발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들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장인 메카퍼티가 달라질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자 부모나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1973년 2월 7일이었는데 시드니의 어느 병원에서 아내 제니스가 아들을 출산했죠. 이때 메카퍼티는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며 스스로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렇게 새 인생이 시작되는 줄 알았던 메카퍼티에게 예상 밖의 불행이 닥치게 되었던 거죠. 아들인 크레이그 아치볼드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사망합니다. 지난 3월 17일이었는데 막 잠에서 깬 제니스가 엄마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 그래요. 전날 밤 아이를 데리고 침대에서 잤는데 잠결에 움직이다가 아이를 눌러서 압사시킨 거였습니다. 사고사였죠. 제니스가 일어났을 때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고요. 이미 체온이 떨어졌고 식은 후였다고 합니다. 아들의 탄생을 굉장히 기뻐하던 이 메카퍼티는 아내의 실수로 아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크게 분노했었다고 그래요. 단순히 화를 내는 것과 분노하는 것은 감정적인 차이가 있죠. 분노했고 이 아이의 죽음을 자책하던 아내를 위로해주기보다는 오히려 폭언과 폭행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메카퍼티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대로 집을 나오면서 아들의 탄생으로 그동안 잠깐 숨겨두었던 자신의 본성을 다시 드러나게 되었죠. 그 결과는 어릴 때 저지르던 24살 이전의 범죄들보다 더 잔인했고 더 끔찍해졌습니다. 메카퍼티에게는 폭력이 주는 즐거움과 범죄를 저지를 때의 쾌감 외에도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즐거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몸에 그림이나 글을 새기는 문신이었죠. 메카퍼티는 자신의 몸을 전부 뒤덮을 정도의 다양한 문신을 그동안 새겨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문신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나 상징을 두기 위해 새기는데요. 메카퍼티의 온몸에는 200개가 넘는 문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미를 두고 새긴 문신은 단 2개뿐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들이 사망한 후 가슴에 새긴 크레이그죠. 이 묘비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붉은 장미덩굴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새긴 숫자 7이라는 문신이었습니다. 이 중 이 7이라는 문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메카퍼티에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 아내를 떠나 집을 나왔지만 매일마다 술에 취한 채 아들의 묘를 찾아갔었다 그래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들의 묘 앞에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환청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청이 죽은 아들인 크레이그의 목소리라고 믿기 시작했던 거죠. 죽은 크레이그가 아빠를 찾아와서 자신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메카퍼티가. 그 방법이 바로 7명의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카퍼티는 이 환청이 시키는 대로 7명을 살해하면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리며 너를 되살릴 수 있다면 7명을 꼭 죽일 거야.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를 되살릴 방법은 7명을 살해하는 것뿐이라고 믿으며 몸에 생긴 문신이 바로 이 숫자 7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빼앗을 7명의 무고한 생명을 뜻하는 숫자였죠. 1973년 8월 24일 아치볼드 맥카퍼티는 새로 꾸린 자신의 갱 단원 5명과 함께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조지 앤슨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칼로 7번 찔러 살해했죠. 두 번째 피해자 로널드 콕스와 세 번째 피해자 에반젤로스 콜리어스의 경우는 거리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10대 남자아이 2명을 자신들의 차에 태워주려다가 맥카퍼티의 갱들에게 살해당했던 겁니다. 이 10대 아이들의 정체가 바로 맥카퍼티가 데리고 다니던 갱 단원들이었고요. 살해할 대상을 유인하기 위해 함정을 팠던 거죠. 범행 수법이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먼저 두 남자아이들이 히치하이킹을 해요. 그래서 범행 대상에게 접근하죠. 피해자들이 아이들을 차에 태운 후 예정된 장소에 도착을 하면은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다른 갱 단원들과 맥카퍼티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맥카퍼티가 총을 사용해서 피해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방식이었죠. 세 번째 희생자인 에반젤로스 콜리어스를 살해한 직후 살인의 흥분으로 정신이 나간 맥카퍼티는 피해자가 타고 온 차를 빼앗아서 갱 단원들을 데리고 시드니 외곽에 위치한 블랙타운이라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는 아내인 제니스와 어머니 그리고 제니스의 새 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을 아들인 크레이그를 되살리기 위한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는 길에 차량 연료가 바닥이 났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동을 하지 못하자 살인 계획을 미루게 되었고 대신에 네 번째 희생자로 자신의 갱 단원이자 평소 범행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던 릭 웹스터를 대신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또 다른 갱원들의 말실수로 당사자인 릭의 귀에 들어갔던 겁니다. 맥카퍼티가 자신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겁이 나서 경찰서를 찾아갔던 거죠. 그렇게 공범이자 살해 위협을 받고 있던 릭 웹스터의 신고로 1972년 12월 아치볼드 맥카퍼티를 비롯한 4명의 공범들이 모두 체포될 수가 있었죠. 1974년 2월 시드니 법정에서 3명을 살해한 주범인 아치볼드 맥카퍼티의 재판이 열립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겠지만 매체에 누군가가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전까지 보지 못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으로 판단이 된다면 연구나 토론을 위해 모이는 집단이 있는데요. 7이라는 숫자와 아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살인과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모습에 호주의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 여부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보았으면은 이전까지 보지 못한 케이스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맥카퍼티를 만난 의사들은 특이하게도 정신병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공통된 의견 하나는 항상 들어갔어요. 25살의 이 청년은 지역사회에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맥카퍼티는 자신을 사회악이라고 표현하는 의사들의 견해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수긍했다는 거죠. 자신의 범죄에 죄책감이 들지 않느냐고 묻는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기회가 되면 나는 살인을 또 할 것이다. 7명을 죽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3명밖에 죽이지 못했다. 이제 4명 남았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호주 법원은 아치볼드 맥카퍼티가 저지른 각각의 살인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종신형을 연달아 3번 선고받았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맥카퍼티가 1974년부터 호주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한다는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종신형을 3번이나 받은 재판 결과와는 다르게 수감된 지 23년 후인 1997년에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어요. 자유의 몸이 돼버립니다. 맥카퍼티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소식에 수많은 호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사회복귀를 막으려는 시도를 보였는데요. 이것이 조금 통했는지 이 일로 맥카퍼티가 호주에서 영구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의 국적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1년 뒤에 한 여성과 만나서 재혼을 했고요. 아이까지 낳고 조용히 지내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 영구 추방을 한 일은
시각에 따라서 호주가 좋은 판단,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형을 하지 않는 한 이 범죄자는 다른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국가는 어떠한 입장인가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스코틀랜드도 연쇄살인을 저지른 맥카퍼티가 돌아오는 것은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 경찰이 위험 인물로 두고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끔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되살리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기로 맹세하며 남겼던 숫자 7은 아직까지 손등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호주 시드니의 매드독이라고 불리던 미친 개 아치볼드 맥카퍼티의 연쇄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